자, 이제 우리 그대로 하면 돼. 자, 오늘 가지고 온 거. 드셔보세요. 예, 가지고 온 거. 뭐, 건빵도 갖고 왔어요? 아하. 나는 오늘 좀 컵라면. 건빵지게 살려고. 컵라면. 예. 과일 좀 가져왔네. 좋네요. 이거 방석 가지고. 완연한 범이네. 건빵 딱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이거 하나 드시면은. 이게 어디 감자요? 감자가 참 맛있게, 먹음직스럽습니다. 예. 이 정자가, 정자를 판 사람이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온종이라고. 원종이요? 원래 이제 이 고구마 순 이걸 이제 구입을 할 때 이 원종 고구마 이 품종인데 내가 이게 지금까지 먹어본 고구마 중에서 제일 이 맛이 좋아요. 맛이 지금 이걸 사실은 내가 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에어프라이어로 요즘에 그걸로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은 맛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맛이 좀 덜한 편이에요.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아니라 저기 때깔이 맛이 달라요. 맛있네. 이거 정자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예. 소송 관련해서 하급심 1심 재판부에서 이 하급심은 1심과 2심 재판부를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대한 걸 놓친 게 있어요. 재판부에서. 어떤 걸 놓쳤죠? 원래 이제 물론 이제 판사가 만능일 수는 없죠. 판사가 모든 법을 다 알겠어요. 재판부에서도 보니까 하급심 재판에서도 종종 이제 그런 그 법적인 그 오판이라든가 오류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드문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법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렇죠. 대법원은 이제 않겠어요? 사실심을 위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여객 자동차 정류장 즉 터미널은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은 도시 기반 시설이잖아요. 기반 시설이죠. 도시 기반 시설 중에서도 7가지인가 8가지 사항에 대해서 7가지 첫 번째 들어가죠. 7가지 사항 중에서 여객 자동차 정류장 즉 터미널은 이게 이제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이 도시 기반 시설을 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즉 용도 폐지 할 경우에 이 7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시의회 의견 시의회 의견 정치. 예.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데 예.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부에서 보니까 그걸 간과를 했어요. 예. 간과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걸 알면서 일부러 해태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1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도시 기반 시설 중에서 7가지 중에서 여객 자동차 정류장 즉 터미널은 예.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결정이나 변경 결정 즉 용도 폐지를 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예. 있어요. 그걸 나는 1심 재판부가 간과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심 재판부 즉 수원지방법원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이 좀 애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미시라는 그 한글 글자가 있는데 이것을 엔드로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오화로 이해를 하느냐 이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뜻을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침을 만들잖아요. 그 지침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거로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국토교통부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시행령에 안 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을 해석을 해서 그것을 그 미시라는 것을 뜻을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지침 자체가 하게 돼 있거든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지침에.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해석은 그 시행령 해석을 시의회 의견 청취해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침을 장관이 만드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안 했고 또 그 안 한 거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 안양시 얘기가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양시의 의견과 국토부 의견은 다른 거잖아요. 또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그렇죠. 안양시는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안양시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국토개혁법에 따른 시행령을 곡해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왜 곡해를 했냐면은 반드시 주민 의견이라든가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 규정을 그걸 일반인들이 이렇게 법 조문을 보면은 생략해도 되네? 이게 경미한 사항이니까 생략해도 되네 이렇게 법 조문을 보면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그건 생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을 해도 되는데 그것은 생략하지 말고 반드시 의견 청취를 거치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 조문을 해석을 잘못하면 재판부가 해석을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애매해서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는 지침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안양시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그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행정법규상 예규에 대해요. 예규. 행정법규로 보면은 아, 그렇군요. 네, 행정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강제력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럼 뭔 뜻이죠?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음. 행정 예규로서 이 업무 처리 지침을 만들 때 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예규를. 그러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그 예규에 따른 지침에 따르면은 업무 지침이에요. 업무 처리 지침이에요. 그렇죠. 지침에 따르면은 그래서 반드시 주민 의견이라든가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라는 취지예요. 아, 당연하죠. 네, 그 그래서 지침 시행령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행령을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거죠. 그렇죠. 국토교통부에서. 네.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거를 반영을 않고 그냥 안양시에 손을 들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네. 고등법원에 가서 고등법원 재판부랑 달리 판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그걸 그렇군요. 이제 변호인들이 음. 강력히 주장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비록 이제 그 행정명령의 행정법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에 따른 이거 행정명령이라는 게 예규나 고시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든 게 행정법규 중에서도 예규나 고시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해석할 때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침을 봤는데 그럴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해석이 제대로 돼 있고 그게 맞다면 안양시는 시의 의견 청취를 안 했으니까 절차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절차법 위반이고. 절차법 위반이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근래에 와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할 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 절차적인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그 행위 자체가 다 무효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제 무효화는 되지 않고, 예. 아마 취소 소송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네, 소송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절차법 위반이다 그러면은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부에서 무효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어. 바로 잡아야죠, 뭐, 그거 이제. 그럼요. 3심 제도니까. 그렇군요. 야, 라면 맛이, 산에서 먹는 이 컵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예. 최고지, 최고. 점심 대용으로. 야, 컵라면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행복을,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이게 우리 아침에 나올 때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냉장고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한라봉인가? 한라봉. 한라봉이에요? 그래서 2개를 가져와서 2개. 한라봉 2개. 잘 찾아오셨네. 야, 하나 한번 먹어보죠. 네. 아,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생각난 게 행정법규 행정명령에 이거 애교 훈령 고시가 있어요. 훈령이라고 돼 있어요. 훈령이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인 근거 없는 조례는 있지만
그 행정법규 중에 훈령이나, 그러니까 예교 훈령 고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해석을 제대로 했는데, 예. 행정입법으로 해석을 이제 잘 했는데, 예. 재판부에서 그거를 잘 판단이 국토계획법을 예, 잘 이해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네, 제대로 해석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국토계획법이 굉장히 그 중요한 법률이면서 그 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예, 변호사도 아마 잘 몰라요. 그 실무를 다루는 변호사 위에는 예.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의 저력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10명을 만났어요. 10명을 만나서 이 사정을 설명을 하고 이 국토계획법 위반인데 국토계획법 위반한 게 이제 터미널 부지를 폐지를 하려면 용도가 상실됐든지 기능이 상실됐든지 아니면은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으면 대체 시설을 갖췄든지 이래야 되는데 기능 상실이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네, 기능이 지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래 지어진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대체 시설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체법 위반이라고 이제 주장을 제가 계속 했어요. 실체법 위반됐다 이게 국토계획법 실체법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 의견 청취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법도 위반했다. 그다음에 주민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주민 공청회도 안 했다. 주민 공청회를 안 하고 인근 주민들 일부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 의견 반영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공람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장은 뭐냐면 안양시의 터미널이 없어지면 안양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양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10명을 만났어요. 9명이 노를 하더라고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소송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체법 절차법을 떠나서 원고 적격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우려죠. 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자 실체법 절차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원고 적격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봐야 지는 소송인데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10분 중에 9명이 노를 하고 한 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만났어요. 이명욱 변호사인가요? 이게 이제 이명욱 변호사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는데 아까는 좀 화면이 잘 잡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욱 변호사를 만나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서 잘 아는 변호사인데 그분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만 이제 제가 계속 자문을 구했거든요. 근데 다들 10명 중 9분이 원고 적격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욱 변호사를 만나서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나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내가 150% 원고를 썼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봐 달라. 150쪽을.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1심 판결이 원고 적격을 명쾌하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 10분, 거의 10분이 통과를 못할 거다 하고, 어쨌든 마지막 이명욱 변호사는 우리 의견을 받아서 이제, 조력을 좀 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1심 재판에서 원고 적격을 명확히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판결 중에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 1심 재판부에서 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원고 적격을 인정을 안 했다면은 예. 그 원고 8명에 대해서 9명. 모두 9명에 대해서 모두 각하를 해야 맞잖아요. 각하를 해야 맞지. 그런데 일단 단체 소송으로 1번, 2번은 1번 원고 1번, 2번은 각하하고, 각하하고 그 나머지를 기각을 했잖아요. 기각한 거죠. 각하하고 이제 기각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각하는 이제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요건 불비로 각하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각은 이유가 없다. 가령 이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이걸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원고의 주장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각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1번, 2번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7명인가요? 그렇죠.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원고 적격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최초의 판결입니다. 안양 시민들이 이제 전체 다 그러니까 대중교통권이 안양시에서 박탈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툴 자격이 있다. 당연하죠. 이런 뜻이죠.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그 거죠. 원고들이 다투는데 적격이다. 적격이다. 네. 이렇게 단체는 버스 타고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각하하고 자연인은 안양 시민들은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 터미널이 없어짐으로써 교통기본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안양시를 상대로 이건 다툴 이익이 있다. 그럼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고 적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획기적입니다. 변호사 10분 중에 거의 9분이 이걸 통과를 못하리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 2심 재판부가 저는 굉장한 판결을 했다고 봐요. 높이 사줘야 돼요. 네, 높이 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졌지만 이제 일부 그 법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국토 그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건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그 잘못 해석한 거에 대해서는 네. 오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고등법원에 가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그 원고 7명에 대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해줬다는 것은 그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판결. 획기적인 판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이제 화장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동네 주민들한테 다툴 법률상 이익을 안 줬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준 것 같아요. 1980년도 중반부터 뭔 얘기냐면 그 이전에는 우리 동네 화장장이 들어오면 동네 주민들이 그거를 막 데모하고 반대를 하면 법원에 가서 다투지를 못했어요. 기피시설이니까. 기피시설이니까. 그것도 공공시설이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화장장도. 그렇죠. 근데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법원도 외국 법원처럼 동네 주민들이 그 환경권을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제가 아는 획기적인 판결이에요.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죠. 제가 찾아본 판결 중에 하나가 문재인 변호사가 그걸 했더라고요. 부산에서. 그랬어요? 그 판결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1984년도 판결인 각입니다. 그 이전에 잘 인정이 안 되는데 그거를 재판부하고 다퉈서 동네 주민들, 땅 주인이 아닌 동네 주민들도 그걸 다퉈가지고 법률상 이기탁해서 원고 적격 인정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연 환경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자연 환경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건 인문 환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문 환경에 대한 환경권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 환경권하고 인문 환경권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우리 방극재 박사님이 좀 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환경 기본권에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이제 그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 공부한 지 오래돼 가지고 바로 생각은 안 나지만 적어도 이제 그
환경법에서 이제, 가령 이제, 일정한 뭐, 혐오시설이라든가 기피시설로 인해서 이 피해를 네.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유럽이나 외국 그 판례도 변경이 돼서, 그 전에는 이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됐어요. 아,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다. 피해자한테 있는데, 아, 지금은 그렇죠. 입증 재판에서 책임이, 입증 책임이 중요하잖아요. 네, 입증 책임이. 그런데 지금은, 환경권이나 환경법 관련된 이런 이제 판례를 보면은, 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네. 가령 피해가 없다는 걸 가해자가 입증을 하도록 지금은 입증 책임이 바뀌었네요. 입증 책임이 바뀌어서 그러면 이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졌네요. 대단히 피해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가령 그렇군요. 이 화장장 시설은 사실은 네. 혐오 시설이고 기피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동네 들어오기 네. 꺼리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거기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가령 그 건강상의 어떤 피해를 입히고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예. 소각장이라든가 예. 이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 화장장 시설로 인해서 가령 그 화장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한테 건강상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 가령 폐기물로 인한 가령 생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사업장 폐기물, 그거는 직접 공해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다이옥신이라든가 예. 또는 여러 가지 그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인체에 해를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아까 인문환경, 자연환경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나눠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자연환경은 보통 알잖아요. 자연환경은 아는데 그렇죠. 인문환경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안양시가 제대로 이제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시가 제대로 갖춰지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박사님 말씀하셨던 도시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세워서 만들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 도시계획을 세워서 만들면 그 도시계획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당연하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설계해서 입안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고시하는 그 과정에 행정행위가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다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반대해야 하는 그 행위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 도시를 그 제대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것도 도시계획인데 이거는 뭐냐면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뭐라고 어떻게 결정을 했냐. 1992년도에 터미널을 지정했다는 거는 여기에 터미널을 도시계획으로 터미널을 설치하고 이걸 통해서 안양 시민들이 대중교통권을 누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도시계획을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이거를 한 30여 년 만에 2021년 5월 28일 날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걸 폐지를 시켜도 용도 폐지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용도 폐지한 것이 안양 시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것도 그럼요. 입안할 때도 미치지만 폐지할 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치냐.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교통기본권이 침해가 된 거죠. 그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게끔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렇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마이너스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쳐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 게 아닌가. 대단한 판결. 그렇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수원지방법원 1심 법원이 대한민국 최초의 판결을 한 겁니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 변호사 9명 중에 10명이 노를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판결을 할 때 이게 그렇게 한답니다. 예전에 있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가장 기준을 많이 삼는답니다. 그렇죠. 이게 판례가 없잖아요. 그런 판례가. 없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게 1심 법원에서.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2심도 갈 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심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심까지 가서도 이게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됐다. 그럼 대한민국 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1심 법원에서 재판부 하부부 세 분의 재판 판사님들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획기적인 판결이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청문회도 안 하고 안양시 의견 청취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증거를 좀 제대로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1심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으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증거를 더 철저한 증거를 마련을 해서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또 우리가 서명운동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고등법원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고등법원의 대단히 승률 여부가. 그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1심 법원하고 또 2심 법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언급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예. 이 재판이 이제 대법원까지 갔을 때 네. 이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예. 즉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은 행정소송에서 예.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다. 그을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대단한 평가하시는군요. 판결이에요. 대단한 판결. 예. 저도 이제 법학을 공부해봤지만 네. 박사학위까지 하고 해봤지만 그 수많은 이제 예. 행정 그 판례들을 예.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유럽에는 있을지 몰라요. 예. 독일이나, 외국은 많이 판례들이 있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제 예. 아마 그런 판결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 이게 가령 행정기관에 예. 즉 집행기관을 상대로 그러니까 정부가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소송을 얘기잖아요. 제기한다는 게 예.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예. 대부분 원고 적격에서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거의 90%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 계획을 입안하고 설계하고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한다는 거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그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도시 기반 시설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국토계획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적이 이거는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국토계획법을 하는 목적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 국토 내에 있는 그렇죠. 국민들, 또 그 도시 내에 있는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을 설계를 하고 그 밑에 도시계획법, 건축법 이런 관련 하위 법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적 자체가 그러면 국민들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당연하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터미널 용도 폐지한 거는 안양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복리 증진을 박탈한 행위다.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해주고 원고들이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결한 거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법률에는 예. 제1조 목적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뭘 좋은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을 처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법에
그 목적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든 그 분들이 목적을 그래요. 위반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당연하지. 안양시가 2021년도 5월 28일 날 지구 단위 결정 변경으로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용도 폐지한 거는 그렇죠. 국토계획법 1조에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기반 시설을 설치한 거를 폐지시켰기 때문에 그 국토계획법 1조의 목적 위반이다. 이렇게 봐도 무난하다고 볼 수 그럼요. 있을까요? 그럼 정확히 보시는 거고. 예, 예. 이제 그 국토계획에 따른 예, 그런 일련의 이제 행정 절차를 보면은 예. 첫 번째는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있어요. 도시 기본 계획 있죠. 예. 10년마다 이렇게 10년마다. 예, 수립하게 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예, 예. 이게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른 그 하부 장기 계획, 실행계획이죠. 중기 계획, 뭐 단기 계획 이렇게. 거기에 하죠. 따른 게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에 만 별이로서 담아진 내용을 예.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걸 디테일하게 아, 도시 관리 계획으로 예. 이제 집행기관에서 예. 즉 행정기관에서 예. 반드시 수립하도록 돼 있고 대부분 5년마다 다시 또 변경을 해요. 그렇죠. 예. 변경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을 예. 이제 오로지 시장 군수는 예. 뭐만 할 수 있냐면은 예.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시 기반 시설을 지구 음. 단위 계획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결정 변경하거나 할 예. 경우에 예. 반드시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아, 예.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을 예.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안양시 시외버스 터미널 이 부지를 먼저 선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결정 변경, 예. 즉 용도 폐지, 예. 용도 폐지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하도록 거쳐야 되는데 되잖아요. 예. 그걸 그거는 권리를 박탈하는 거니까. 시민들의 당연하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청회도 안 하고 시의회의 시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그렇죠. 거기에 의견 청취도 않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않고 하는 거는 국토계획법 절차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실정법이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죠. 절차법은 이제 실정법. 예. 형사소송법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정법 위반이. 예. 예, 실정법.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오늘 근데 제가 용어를 좀 수정하고, 절차법 위반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 시의회 의견 정치를 안 한 거는 국토계획법의 실정법 위반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은 예. 저만권이라든가 일조권에 대해서도 온고의 주장을 제대로 반영을 안 시킨 거예요. 그렇죠. 미약하다. 너 주장이 미약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일조권이나 저만권을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 동네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고, 안양 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교통기본권이죠. 가장 버스를 타고 시외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할 수 있잖아요. 정류장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대체시설도 없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계획법, 법 자체, 실체법이면서 실정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이제 원고들 주장이죠. 예. 이제 더 위에까지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헌법에 이제 기본권이라고 있어요. 기본권을 있죠. 근데 이제 기본권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 인권이에요.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기본적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헌법이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기본권 편하고 통치 구조로 나눠. 근데 그 기본권에 이제 교통 기본권이 이제 그 기본권은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개별법으로 다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통 기본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걸 그냥 일개 집행기관의 장이 그걸 무시하고 가령 공익을 버리고 사익을 취하도록 네. 터미널 부지를 없애고 거기다가 네. 49층 오피스텔을 거기다가 뭐 설치해서 사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걸 허용을 했다는 것은 정말 행정기관의 장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는데 답이 벌써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안양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국토기획법도 위반하고 안양 시민들의 대중교통 기본권도 박탈해 가면서 거기다가 터미널을 폐지하고 49층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 사익추구.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 사익추구.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부정적인 그런 그림자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예. 그거는 이제 즉 이야기하면은 가령 이제 뭐 요즘 이제 속되게 이야기하는 뭐 잠깐만 제가 말 막든 이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요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그 또 실시간 방송이 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거는 가급적 죄송합니다. 검증되지 않는 거는 가급적 언급을 안 하고. 언급을 해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의혹이라고 하면 돼요. 팩트라든지 검증된 것들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저거는 확실하잖아요. 49층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팩트죠.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건 확실한 팩트잖아요. 이렇게 아까 이제 답이 이미 나왔는데, 그럼 도대체 왜 안양시는 그러면 여기다가 터미널 폐지하고 굳이 하고 대체 시설도 없이 폐지했느냐? 그게 이제 사익을 추구해서 특정한 기업의 사익을 추구해 주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팩트잖아요. 팩트죠. 그래. 그게 보여요. 다만 이제 그럼 왜 그 사람의 사익을 추구하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사법부에서 다루죠. 그건 사법부에서 다루는 거고. 그러나 사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데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2017년도 6월 22일 날, 그 땅이 특정한, 회사가 낙찰을 받거든요. 이제 2017년도에, 그리고 2019년 10월 4일 날 안양시에다가 주민 제안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신청합니다. 주민 제안으로. 2년 뒤죠. 2017년도 낙찰을 받고 2년 뒤인 2019년 10월경에 주민 제안으로 지구단위 계약으로 이걸 용도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제안을 제출하니까 안양시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2021년도 5월 28일 날 그 사람들의 의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터미널을 용도 폐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다가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안양시에 또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니까 안양시는 스스로 허가를 못 내잖아요. 21층 이상. 21층 이상입니까? 도에.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2번 이게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도의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땅 주인들이 거기다가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잖아요. 안양시에. 했을 때 1차 신청 때 49층 오피스텔 신청을 했고, 아마 2차 신청 때 2개 층을 낮춰서 47층 오피스텔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 아마 지금 이제 소문에 의하면 4월 달에 다시 3차 신청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3차 신청에 들어갈 건축 설계도가 이제 거의 나와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몇 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또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줄 건지 승인 안 해줄 건지 어떤 결정을 내린지 그게 지금 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잘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도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했다고 해야 되나요? 거부한 상태인데 4월 달에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미래 상황이지만 좀 기대해봐죠. 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방극채 박사님이라고요. 뭐냐면 환경행정법학입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 방극재 박사님께서 환경행정법학 박사이신데, 이것도 지금 우리의 환경권을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인문환경권을. 그래서 방극재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방극재 박사님은 터미널 행정소송의 몇 번째 원고이시죠? 6번? 6번째. 6번 원고이십니다. 원고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요. 6번 원고로서 또 함께 소송에 참여하면서 함께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아유.